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군 상사였습니다. 17년간 총을 들고 조국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살았죠. 그런데 2016년 7월 어느 날 밤, 저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철조망을 향해 달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빗물에 젖은 군복이 몸에 달라붙고 진흙탕 바닥에서 미끄러질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뒤에서는 경계병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무전기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렸죠.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총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철조망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 철조망 너머가 자유인지 죽음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배고픈 병사들을 보며 무력한 제 자신이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맨손으로 철조망을 붙잡았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리며 감사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자유의 소중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17년간 지켜온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었는지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99년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였고 먹고 살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군대로 향했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19살 청년이 총을 들고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처음 몇 년간은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배급이 적긴 해도 굶지는 않았고 훈련은 혹독했지만 동료들과 함께 버텼죠. 저는 성실하게 복무했고 상급자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2005년에 하사로 진급했고 2012년에는 중사가 됐어요.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을 진심으로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배급량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하루 3끼를 먹었는데 나중엔 2끼로 줄었고 그마저도 옥수수 죽이 대부분이었죠. 병사들의 얼굴에서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0살 청년들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보였어요. 더 이상한 건 간부들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굶는데 간부들은 살이 쪘죠. 그들은 민간인들에게서 뇌물을 받아 배를 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말했다간 제가 숙청당할 테니까요. 5년의 상사로 진급하고 분대장이 됐을 때 저는 15명의 병사들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배급은 정해져 있었고 훈련 일정도 바꿀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명령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조국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굶주리며 총만 들고 서 있는 걸까요? 2016년 4월의 일이었습니다. 제 분대에 20살짜리 신병이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김영수였습니다. 키가 크고 성실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그도 다른 병사들처럼 배고픔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수가 부대 식량 창고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옥수수 한 줌을 주머니에 넣으려던 순간 당직 사관에게 들켰죠. 그 사관은 중대장에게 보고했고 다음 날 아침 전 병력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중대장이 영수를 운동장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인민의 식량을 훔친 반역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배고파서 옥수수 한 줌 먹으려 한 게 반역이라니요. 중대장이 영수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바닥에 쓰러졌고 중대장은 계속 짓밟았어요. 다른 병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 중대장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말했죠. 병사가 배고파서 그런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요. 중대장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상사가 감히 중대장 명령을 거역하냐고 소리쳤죠. 저는 거역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병사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배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보위부에 불려갔습니다. 신문관이 물었죠. 당신은 당과 수령을 의심하는 거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그들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누웠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요. 배고픈 병사를 걱정하는 것도, 부당함에 맞서는 것도 모두 반역이 되는 거죠.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이대로 살다간 저도 영수처럼 짓밟힐 거라고요. 아니, 이미 짓밟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7년 동안 제 자신을 속이며 살았던 거죠. 보위부 조사 이후 저는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중대장이 제 행동을 계속 주시했고 다른 간부들도 저를 멀리했죠. 저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요.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탈출하기로요. 북한에 남아있다간 언젠가 숙청당할 게 뻔했습니다. 차라리 자유를 찾아 도망치는 게 나았어요. 준비는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죠. 저는 매일 밤 근무 일정표를 외웠습니다. 어느 시간에 어느 초소에 누가 서는지, 순찰조가 언제 지나가는지 모두 머릿속에 넣었어요. 분계선까지의 거리도 계산했습니다. 제 초소에서 남쪽 철조망까지는 약 300m였죠. 전력으로 달리면 2분 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지뢰지대가 있었어요. 지뢰 위치는 알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정확히 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죠. 날씨도 중요했습니다. 비가 오면 시야가 나빠지고 경계가 느슨해지죠. 저는 일기예보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7월 중순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가장 어려운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가족에게도, 동료에게도요. 만약 누군가에게 말했다간 바로 신고당할 겁니다. 북한에서는 가족이라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몰래 나침반 하나를 챙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면도칼도 준비했습니다. 철조망을 자를 수는 없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였어요. 매일 밤 누워서 계획을 되뇌었습니다. 어느 시간에 움직일지, 어느 경로로 갈지, 총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할지요.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 했죠. 두려웠습니다. 잡히면 총살당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썩어가며 사는 거였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죽더라도 자유를 향해 달리기로요. 2016년 7월 16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일기예보대로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고 밤 11시쯤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 근무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밤 11시 30분에 움직이기로 했어요. 근무 교대 시간의 혼란을 이용하는 거였죠. 숙소에서 나올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군화끈을 묶는 것도 힘들었어요. 동료들은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봤죠. 다시는 볼 수 없을 얼굴들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저도 안 보인다는 건 적들도 저를 못 본다는 뜻이니까요. 초소를 지나칠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계병이 저를 보고 소리쳤어요. 누구냐고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사 김철수, 순찰 나갑니다라고요. 경계병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초소를 벗어나자 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탕 바닥에서 미끄러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넘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뛰었죠. 폐가 터질 것 같았고 다리가 풀렸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철조망이 번쩍였어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철조망을 잡았죠. 쇠가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았죠. 철조망을 비틀고 늘려서 틈을 만들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밀어붙였어요. 군복이 찢어지고 피부가 긁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틈이 생겼고 저는 몸을 밀어 넣었죠. 반쯤 빠져나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저를 발견한 겁니다. 저는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철조망이 살을 찢어도 개의치 않았어요. 마침내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달렸죠.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조망을 빠져나와 30m쯤 달렸을 때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귓가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지그재그로 달렸습니다. 예전 훈련에서 배운 대로요. 앞에 강이 보였습니다. 폭우로 물이 불어 있었죠.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총소리가 계속 들렸고 추격조가 달려오는 발소리도 들렸죠. 저는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옷이 물을 머금어 무거워졌지만 벗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헤엄쳐야 했어요. 물살이 거셌습니다. 몸이 떠내려갔죠. 저는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물을 삼켰고 기침이 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죽어도 남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다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물보라가 제 옆에서 튀었죠. 그들이 조준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숨을 참고 물 밑에서 헤엄쳤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10초, 20초, 30초.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을 때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죠. 물 위로 나오니 총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멀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헤엄쳤습니다. 팔이 풀리고 다리에 쥐가 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강둑이 보였습니다. 남쪽 강둑이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헤엄쳤죠. 손이 땅에 닿았습니다. 저는 강둑을 붙잡고 몸을 끌어올렸어요. 물에서 나와 진을 위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차서 헐떡였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그들이 저를 찾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저는 남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어야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강을 건넌 뒤 저는 남쪽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가 힘들었죠.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어 흐릿했지만 남쪽 방향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졌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체온증이 온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얼어 죽다니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감겼어요. 의식이 희미해졌죠. 그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인가? 남한군인가? 저는 알 수 없었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얼어붙어 있었죠.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소리쳤어요. 북한군 오시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항복한다는 뜻이었죠. 투항한다고 말하려 했지만 여전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한 군인 여러 명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고 도와달라고 눈빛으로 말했죠. 한 군인이 다가와 제 맥박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에 대고 말했어요. 탈북자로 보인다. 의무병 필요하다고요. 담요가 제 몸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났어요. 살았다는 게 실감났죠. 군인들이 저를 들쳐 업었습니다. 초소로 옮기는 거였어요. 저는 그들의 어깨에 기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요.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 들어서니 온기가 느껴졌어요. 의무병이 와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저체온증과 탈진이라고 했죠.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다고요. 정말 살아났다고요. 초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저는 합동신문센터로 이송됐습니다. 거기서 몇 주 동안 조사를 받았죠. 제가 진짜 탈북자인지 간첩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조사는 힘들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안전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저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 탈북했는지, 북한에서 무엇을 받는지 모두 말했죠.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거기서 3달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슈퍼마켓이었습니다. 하나원 선생님이 데리고 갔을 때 저는 넋을 놓고 서 있었어요. 온갖 음식이 가득했죠. 사람들은 자유롭게 골라서 샀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어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경기도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고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제 집이 생긴 겁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었죠. 취업도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번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17년 군복무를 해도 그런 자유가 없었죠. 지금 저는 평범한 한국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출근하고, 친구 만나고, 영화 보고, 자유롭게 인터넷을 하죠. 이 모든 게 당연해 보이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가끔 북한에 남겨둔 동료들이 생각납니다. 그들도 저처럼 자유를 꿈꿀까요? 아니면 여전히 굶주리며 충성을 강요받고 있을까요?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한 명이라도 더 북한의 실상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한 동포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죠.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얻었어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